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극하려는 사람들,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상황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듯한 바로 그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감을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도전을 던지고자 합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소리 없이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끊어내십시오. 순간의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하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고 내 입장을 설명해야 하며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반응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감정을 더 쉽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대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침묵은 강함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변의 혼돈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감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싸움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전투가 당신이 싸워야 할 전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전략적인 대응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함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해할 의도가 없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당신의 삶에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분노가 아닌 조용한 단절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들을 끊어냄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도발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때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 상태를 통제하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야말로 불필요한 드라마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은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에 참여할 필요도, 모든 도전에 응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이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사람들을 조용히 끊어내는 것은 그들에 대한 증오나 분노를 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장과 평화, 그리고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운명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존엄성은 온전하게 유지될 것이고 당신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더 큰 명확성, 목적,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힘은 당신이 하지 않는 말과 행동에서 발견됩니다. 결국 모든 소음 위로 당신이 솟아오를 때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외부 사건이나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치 우리가 주변 세계에 그저 반응하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묶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충동이 아니라 우리가 실시간으로 내리는 신중한 결정입니다. 도발당하거나 좌절하거나 압도당한다고 느낄 때 그 순간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충동적으로 반응하여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잠시 멈추고 어떻게 대응할지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멈춤, 이 성찰의 순간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반응을 통제하는 힘은 당신이 혼돈에 휩쓸리지 않고 종종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적 반응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통제는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표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 좌절, 상처,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표현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상처받고 방어적인 상태에서 반응하는 대신 평온함, 지혜, 그리고 명확함의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사건들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며 세상을 항해하는지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의 줄에 조종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반응을 조종하는 운전자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자유를 얻습니다. 충동적인 감정에서 반응하는 대신 당신의 가치, 목표, 그리고 비전과 일치하게 행동할 자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잡으려 애썼던 지혜와도 같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강할수록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힘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죠. 반응을 통제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참여하고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아는 감성 지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어떤 삶을 창조하고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와 힘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다는 암 속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종종 약함이나 무관심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긴장이나 도발의 순간에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말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침묵은 당신이 소음과 혼돈에서 벗어나 소동 위로 올라서서 당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변의 외부 세력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거나 조종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그 어떤 반응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침묵의 힘은 당신이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 없이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언어적 방어와 논쟁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말하거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침묵은 강함, 지혜,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확신하며 인정받기 위해 모든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도발하려 할 때 침묵은 당신의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반응을 얻으려는 사람은 방어, 반박 또는 감정적 반응과 같은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을 무장 해제시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도발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그들의 힘은 사라집니다. 그들에게 반응하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평형을 온전하게 유지합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의 평화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존중받고 강력한 행동은 단순히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보호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을 소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이나 마음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성으로 당신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당신의 자원, 즉 시간, 주의력,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묵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격앙된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면 감정을 처리하고 선택지를 고려하며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나중에 후회할 반응을 유도하려는 어렵거나 유해한 개인을 다룰 때 중요합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고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침묵을 선택한다고 해서 당신이 문제를 피하거나 자신을 옹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것과 관계를 맺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행위는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사소한 논쟁에 참여하거나 요점을 증명하려는 필요성보다 내면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침묵은 방패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힘, 성숙함, 그리고 자제력의 상징이 됩니다. 감정에 덧은 당신의 평화와 명료함을 탈선시킬 수 있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위험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상황이나 상호작용이며 종종 반응을 유발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이 덫들은 당신을 감정적 참여의 순환으로 끌어들여 당신이 당신의 반응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외부 상황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좌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덫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당신의 평화와 개인적 성장을 향한 여정에서 궁극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방해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의 덫을 피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도발할 수 있는 유발 요인을 이해하십시오. 특정 사람들, 상황
또는 주제는 당신에게서 분노, 좌절, 불안, 또는 방어적인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발 요인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자극하는지 알게 되면 반응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 반응은 종종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지만 항상 당신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책감, 수치심 또는 비난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할 때 즉시 자신을 방어하거나 논쟁하거나 주고받는 대화에 참여하려는 충동에 저항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감정의 덫이 있습니다. 반응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설정한 순환에 들어가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당신의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덫에 저항하는 능력은 훈련과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려 할 때를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벗어나는 데는 감성 지능이 필요합니다. 미끼를 물고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감정이 휘몰아치더라도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이 통제를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의 평화와 안녕이 모든 감정적 줄다리기에서 이기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종종 감정의 덫은 긴급함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무언가가 즉시 행해져야 하거나 당신의 반응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상황이 보이는 것만큼 긴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경을 건드릴 때, 특히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당신의 자존심을 공격하거나 당신의 신념에 도전할 때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 갇히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간의 긴급함이나 강도가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덫을 피할 때 당신은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대신 생각하고 성찰하며 최선의 행동 방침을 선택할 기회를 자신에게 줍니다. 상황이 당신을 통제하게 두는 대신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게 됩니다. 대화에서 물러나거나 대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거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도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결과를 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의 덫을 피함으로써 당신은 또한 당신의 관계를 보호합니다. 많은 갈등은 오해, 자존심, 그리고 반응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불필요한 드라마를 피할 기회를 자신에게 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뿐만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도 보존합니다. 결국 감정의 덫을 피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유해한 역학이나 사소한 갈등에 낭비되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킴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힘을 유지하고 지혜, 평정심, 그리고 감정적 균형으로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산만함, 부정성, 그리고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온함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삶의 모든 것, 즉 생산성, 관계, 창의성, 그리고 안녕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깨지기 쉽고 소중하며 한번 흐트러지면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선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인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온함을 방해하는 사람들, 상황, 그리고 환경에 유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것이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궁극적으로 소진시키는 갈등, 논쟁 또는 감정적 혼란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이러한 상황들 중 다수는 일시적이며 우리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적입니다. 도전은 언제 놓아주고 당신의 감정적 또는 정신적 안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 당신의 평화를 보호해야 할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함으로써 당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경계선은 당신을 세상과 고립시키기 위한 벽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안녕을 보호하는 지침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이 수용 가능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명확할 때 당신은 더 큰 명료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례함, 부정성 또는 불필요한 갈등을 용납한다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평화일 것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가혹하거나 불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당신을 양육하고 존중하는 관계와 상황에 둘러싸여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때로 경계를 허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또한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해 선택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싸움은 싸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문제들은 결코 당신의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언제 참여하고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에 참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신을 당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당신의 평화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당신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가치와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주십시오. 당신을 소진시키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는 자유가 있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교류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능력 또한 평화를 지키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한, 분노, 그리고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짐을 붙들고 있는 것은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소모하고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어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든 자신이든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쁜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감정적 지배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과 감성 지능에 기반한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으로 당신의 평화를 지키십시오. 인생에는 항상 도전이 있겠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모든 좌절, 실망 또는 대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감정을 처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외부 상황에 의해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납치되는 것을 막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외부 세력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우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쉽게 방해할 수 없는 평온함, 힘, 그리고 명료함의 내적 환경을 가꿉니다.
이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의 평화는 더 강해지고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 즉 손절은 종종 회피나 후퇴의 행위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힘과 지혜의 뿌리를 둔 강력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것을 약함과 동일시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논쟁하고 맞서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언제 관계를 끊어야 할지, 언제 물러나야 할지, 그리고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필요를 놓아주어야 할 때를 아는 데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평화,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보존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입니다. 관계를 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을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진시키는 무익한 주고받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상황들은 단순히 당신의 시간이나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인식입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끊임없는 필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힘은 언제 물러나는 것이 더 나은지, 언제 문제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모든 순간이 당신의 감정적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 속에 굳건히 서서 외부 갈등이 당신의 내적 균형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긴장의 순간에 주고받는 논쟁에 얽히는 것보다 침묵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관계 끊기는 자기 보존의 행위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한 자원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어디에 투자할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 끊기의 힘은 또한 모든 불일치나 갈등이 해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들은 결코 완전히 화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 참여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방향 감각과 명료함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관계 끊기는 당신이 당신의 목적, 목표, 그리고 비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향하게 할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많은 갈등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신념 또는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을 때 당신은 당신의 독립성을 주장합니다. 당신은 외부 소스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의 자존감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비판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과 관계를 맺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더 많이 관계를 끊을수록 당신은 더 진정성 있고 목적 있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을 강화합니다. 관계 끊기의 매 순간 당신은 당신의 평화,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귀중한 상품이라는 진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초점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관계 끊기는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기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갈시킬 것들로부터 물러나고 당신을 양육하는 것들로 당신의 주의를 돌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를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관계 끊기의 힘은 외부 세계에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약함으로 당신의 거리를 무관심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힘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관계 끊기가 깊은 감성 지능과 자제력의 신호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며 불필요한 드라마나 부정성에 끌려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반응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종종 인생에서 우리는 말이 우리의 생각, 의도 또는 감정의 전체 깊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설명하고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납득시키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형태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행동으로 말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진실성과 진정성을 구현합니다. 행동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말은 조작되거나 잘못 해석되거나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언어를 초월하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의도의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성격과 당신의 신념에 대한 당신의 헌신의 반영입니다. 약속이 종종 깨지고 말이 값싼 세상에서 행동은 당신의 성실함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도나 능력을 납득시키려 애쓰는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동으로 말하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자신에게 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비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나타납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나 의도를 납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 뒤에 있는 진실성을 인식할 것이고 당신의 일관성이 스스로를 대변할 것입니다. 행동은 또한 당신 자신의 성장과 목적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목표에 헌신한다고 말하고 당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변화를 약속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신중한 행동으로 당신의 말을 뒷받침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나 성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훈련과 일관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작은 행동,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을 당신의 비전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헌신과 당신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행동이 말하게 할 때 당신은 또한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즉각적인 결과나 즉각적인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공은 일관된 행동과 인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축됩니다. 당신의 행동의 힘을 신뢰한다는 것은 진전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밟는 모든 단계를 알리거나 당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여정은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때가 되면 결과가 스스로를 말해줄 것입니다. 관계에서 당신의 행동이 말하게 하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구축하는 가장 심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은 종종 공허한 약속이나 덧없는 제스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당신의 진정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를 위해 나타나거나 약속을 지키거나 행동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 당신의 행동은 의미 있는 연결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이나 변화의 약속을 재빨리 건네는 세상에서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을 희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것보다 당신이 한 것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힘을 실어주는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외부의 인정에 자신의 가치를 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가치를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내재적이며 외부 상황이나 덧없는 의견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특한 자질, 당신의 성격,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에 근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사회, 동료 또는 피상적인 기준에 의해 설정된 기준으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 안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당신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승인보다 당신의 평화와 정신건강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 유한하며 당신의 목적과 장기적인 비전과 일치하는 것들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해 더 분별력 있게 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또한 존중과 친절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당신이 특권을 가졌거나 거만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서든 경력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당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하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당신이 개인적 및 직업적 산모두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이해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이나 승인을 좇는 대신 당신의 열정과 강점과 일치하는 기회를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닥치든 처리할 수 있는 내면의 힘, 기술,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접근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진정성, 평화, 그리고 성취의 삶을 사는 기초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승인을 끊임없이 찾을 필요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거나 세상의 기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에 굳건히 서 있고 그 자신감이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의 지침이 됩니다. 갈등을 넘어 성장하는 것은 감정적 성숙과 내면의 힘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평화나 진실성을 잃지 않고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갈등을 넘어선다는 것은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폭풍 속의 고요함이 되어 주변의 혼돈에 휩쓸리는 대신 당신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갈등을 넘어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모든 상황이 반응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은 오해, 다른 관점 또는 감정의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이 순간들에는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상황에 어떻게 관여할지 선택할 힘이 있으며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선다는 것은 또한 갈등 자체가 종종 더 깊은 무언가의 반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불안감이든 가치의 차이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든 말입니다. 갈등에 소모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불편하지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것들을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는 당신 자신의 목적과 가치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등을 넘어설 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에 대한 시야를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그것을 방어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갈등을 넘어 성장하는 강력한 측면은 용서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노, 원한 또는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당신을 갈등에 묶어두어 평화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용서는 나쁜 행동을 변명하거나 누군가를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의 감정적 무게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갈등이 당신에게 미치는 지배력을 풀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결국 분별력을 통한 성장은 의도성과 목적의 삶을 가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와 압력에 휩쓸리는 대신 성찰하고 평가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이 귀중한 자원이며 당신을 고양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들에 그것들을 향하게 할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분별력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은 개인적인 평화를 더 많이 보호하고 감성 지능을 향상시키며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것을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 있고 의도적이며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각각의 선택, 각각의 자제의 순간, 각각의 분별의 순간은 목적, 깊이, 그리고 진실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은 당신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당신이 관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 잠시 멈추기로 선택하는 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지혜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십시오. 분별력 있게 결정을 내리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각각의 선택이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평화는 소중합니다. 그것들을 가볍게 내주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떠나야 할지를 아는 데서 온다는 이해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의 힘은 당신이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 차 내면의 평화가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